대종경 수필 법문 제14 전망품 1-178 전망품 27장 돌아오는 세상을 예언하심. 지금도 경선 같은 데에는 직업 상담소라는 곳이 있어 혹 남의 고용역 같은 것을 소개하여 주는 데가 있거니와 이 다음으로는 상당한 직업 소개서가 생겨나서 구직업자에게 편리를 주게 될 것이요. 또 혼인 소개서도 있어서 장가가고 시집갈 사람들은 미리 자기의 이력서에다가 사진을 첨부하여 그곳에 제출하여 두게 된다. 그러면 남녀간의 혼처를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소개서를 찾아가서 우선 사진과 이력서 가운데에서 각자의 마음에 맞는 대로 선택하여 가지고 그 상대자에게 혼인 신입을 하게 되면 그 신입을 받은 편에서는 또한 그곳에서 그 사람의 사진과 이력서를 찾아보아서 합의하면 실제로 대면하여 약혼 후 결혼을 하게 되리라. 또는 타가소나 양로당 같은 기관도 처처에 생겨나서 유아 있는 직업부인들은 매일 작업소에 갈 적에 타가소에다가 각자의 유아를 맡겨두면 그곳에서는 전문으로 그 어린아이들을 먹이고 보아주는 고로 유아를 가진 부녀들도 안심하고 벌이를 할 수가 있을 것이요. 또 무위무탁한 노인들은 자선사업가들이 양로당을 짓고 시봉꾼을 두어 의식을 받드는 머리에 별 걱정 없이 수양이나 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다 열반하게 될 것이다. 현하 조선 궁벽한 촌에서 생활을 하기로 말하면 고무신 한 켤레, 명태 한 마리만 사려 하여도 몇십 리 밖에를 나가야 하고 혹은 우육 한 근만 사 먹으려 하여도 장날을 기다려야 하지 않는가. 그러나 이 앞으로는 어떠한 농촌, 산촌, 어촌 등 흉악한 벽지에까지라도 현재 도시와 같이 각종 각색의 상점이 생겨나서 돈만 준비한다면 그 동리에서 마음대로 물건을 살 수가 있을 것이요. 또 간이식당 같은 것도 생겨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백반의 고기 반찬을 먹을 사람 혹은 보리밥이나 모조밥에 된장과 채소하고 먹을 사람 혹은 메밀죽이나 미음을 먹을 사람 이와 같이 각자의 마음대로 처지를 따라 청구하면 그대로 공급하여 매식자에게 편의를 주게 될 것이며 또는 처처에 재봉소나 세탁소가 있어서 복잡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의복을 해 입거나 세탁을 하여 입는 데에 곤란이 없게 될 것이다. 전망품 28장 재래 조선 사람들로 말하면 자기의 재산이 있으면 다소를 물론하고 그 생자 생손에게만 전수하는 것으로서 법례를 삼았고 만일 생자가 없다면 양자라도 해서 반드시 한 개인에게 그 재산을 상속하였으며 따라서 그 자손들로 말하면 자기 부모의 유산은 반드시 저희가 차지할 것으로 알았었다. 그러나 이 돌아오는 세상에는 점차로 공익심이 발달되는 머리에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자기 생자 생손에게는 상당한 교육이나 시켜주고 혹은 치산의 기본금이나 약간 대어줄 것이요. 남은 재산은 얼마가 되든지 일반 사회를 위하여 교육사업이나 혹은 자선사업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대개가 남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삼았지만은 이 돌아오는 세상의 사람들은 남을 유익 주는 것으로서 자기의 유익을 삼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점점 밝아지고 인지가 발달되는 머리에 남을 해한 즉 나에게 그만한 해가 돌아오고 남을 유익해 한 즉 자기에게 그만한 유익이 돌아오는 것을
실제로 경험해본 까닭이니라. 이 외에도 참 편리하고 좋은 일, 기기하고 묘묘한 일이 그 수를 다 헤일 수가 없이 많으나 이해에 약하거니와 제군은 이때를 당하여 즉 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새로이 각성하고 부지런히 공부하여 미래의 행복과 낙원을 준비할지어다 하시더라. 회보 22호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전만품 25, 26장을 보듯이 27장도 앞으로의 세상을 예견하신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지금은 실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직업 소개소 또는 혼인 소개소 이런 곳은 지금은 전국에 수천 개가 있을 정도로 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또한 타가소나 양로당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지금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기관들입니다. 과거에는 노인이 되면 자녀들이 돌봐주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에서 노년을 도와주는 세상이 되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건을 사려면 멀리 시장에 가거나 하는 등 굉장히 불편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몇 번 클릭만 하면 바로 집으로 배송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든지 식사를 할 수 있는 식당, 옷을 수선할 수 있는 세탁소들이 곳곳에 생겨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편리한 시대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전만품 28장은 상속에 대한 혁신적인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종종 대기업에서 상속 문제로 크게 논란이 되는 뉴스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생자 생손에게만 전수한 것이 사람들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거 이러한 장자 상속이 심했던 때였음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말씀은 참으로 혁신적인 말씀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혁신적인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더라도 자기 생자 생손에게는 상당한 교육이나 시켜주고 혹은 치산의 기본금이나 약간 대어줄 것이고 남은 재산은 얼마가 되든지 일반 사유를 위하여 교육사업이나 혹은 자선사업에 쓰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뜻을 정산 종사님께서는 구급편 13장에서 진화의 길을 설명하시면서 셋째, 세습철폐와 상속 제한이니 모든 영전은 본인 자신에게 하나여 자손들이 공연히 의세하지 않게 하며 재산의 상속은 생활 자본 정도에 그치고 나머지는 바로 공익사업에 바치어 부모 자녀가 한 가지 선업을 지으며 자력생활로서 국가사회의 발전과 모든 사람의 생활 실력을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외우고 있는 일상 수용의요법 9조에 보면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는 조목이 있습니다. 즉 사회의 공도자 숭배를 생활에 실천하는 방법인데 일상 수행이라는 것은 하루 살아가면서 하는 공부입니다. 그만큼 원불교인에게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공익심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 수행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앞으로도 기기묘묘한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약하거니와 이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 전만품 19장에서 시대의 앞길을 추측하기가 퍽 어려우나 오는 세상의 문명을 추측하는 사람이야 어찌 든든하지 아니하며 즐겁지 아니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어렵고 힘든 일제치하의 세상에서 미래의 밝은 세상을 예견하실 때 그 편리를 받을 제자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심하셨을 생각을 하니 대종사님의 자비가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대종경 수필 본문 봉독회를 마칩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됩시다. 감사합니다.